안녕하세요. 에버글로벌 필름의 박선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로 납품드리는 에버사 제품 중 TR315, TR315N, TR335, TR335N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리모컨 조작 방법에 대해서 PTZ 카메라 메뉴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카메라, 비디오 아웃풋, 네트워크, 어드밴스드 세팅,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메뉴입니다. 카메라 메뉴는 다음과 같이 익스포저 모드 맨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은 풀 오토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풀 오토 모드란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카메라가 상황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의 세팅 값으로 지정해 준다, 그런 화면을 내보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오토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셔터 우선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셔터 우선으로 넘어갔을 때 왼쪽을 한번 다시 리모컨을 눌러 주시고요. 보시면 셔터 프라이어티 클릭하시면 exposure value 노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화면이 밝아집니다. 극단적으로 0, 4, 마이너스 4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플러스 4입니다. 지금처럼 노출 값을 4 정도로 해놨을 때 엄청 화면이 밝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이너스 4로 오히려 역으로 제일 적은 숫자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조금 선명해질 수 있지만 화면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 값 그대로 마이너스 4는 어두워지고 또 플러스 4는 밝아진다, 여기 안에서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장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0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력되는 이 카메라 세팅은 2160 60p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p는 60프레임을 초당 촬영한다는 내용인데요. 보통은 60의 배수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보통은 2배수 정도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는 셔터 스피드가 높을수록 화면에 플리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플리커 현상이랑 영상의 가로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셔터 스피드가 높을수록 화면의 버벅임 느낌이 좀 덜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대1로 셔터 스피드를 했을 때 렌즈를 거의 다 개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게 거의 화면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됩니다. 2로 했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 4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15로 했을 때도 조금 버벅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30부터는 좀 그런 느낌이 덜할 거고요. 지금 60, 처음 세팅 6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60이나 아니면 125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적절한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p로 한다면 30도는 60이 제일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60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플리커 프리 조명을 쓰더라도 조리개 값을 올리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화면에 검은 가로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5까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180 정도만 돼도 화면에 확연하게 검은 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검은 줄이 더 심하게 생깁니다. 대신 화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요. 네, 화면이 부드러워지더라도 검은 줄이 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저희는 적절하게 60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게인 리미트 세팅입니다. 게인 리미트 세팅 역시 밝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기 값을 최대 어디까지 내가 적용할 것이냐, 지금 불을 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환경일 때 40일 했을 땐 이 정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로 했을 땐 이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의 ISO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ISO 기능의 최대값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로 했을 때는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24 이상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42로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최대한 좀 올려보겠다. 42까지는 우리가 최대 맥시멈을 놓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촬영을 하실 때 대체로 조명 환경도 신경 쓰시기 때문에 저희는 24 정도로 하고 불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리개 우선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프라이어티를 눌러주시고요. Exposure Value, 노출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을수록 노출값이 작아지는 거고, 그만큼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4로 올리면 그만큼 화면이 다음과 같이 많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적절하게 0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리개 값, 조리개 레벨입니다. 이 카메라는 1.6부터 14까지 조리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리개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로 올리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대신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조리개 1.8, 조리개를 거의 최대로 개방했을 때입니다. 1.8로 하면 화면이 밝아지는 대신 화면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2.8에서 4.0 사이로 세팅을 해드립니다. 현장에 따라서 2.0이나 2.4가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환경에서 2.8로 저희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게인 리미트 레벨입니다. 마찬가지로 밝기 값의 최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장은 불을 밝은 상태고 더 이상 게인을 더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4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 셔터입니다. 다음은 밝기 설정 중에 매뉴얼 세팅입니다.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셔터, 조리개, 게인 값을 각각 설정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해 놨던 값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셔터 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 조리개 값도 매뉴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인 레벨, 이거는 밝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적절해 보여서 이 정도 매뉴얼로 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밝기 우선 모드입니다. 밝기 우선 모드는 화면의 밝기를 최우선적으로 세팅 값을 잡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기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밝기 우선 모드가 영상에서 제일 최적화되는 카메라가 있는가 반면에 다음과 같이 밝기 우선 모드를 했을 때 영상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뜨는 듯한 느낌이 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카메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조도나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 메뉴 중에서 풀 오토나 매뉴얼 중에서 선택을 할 건데, 우선은 매뉴얼로 저희는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란 쉽게 말씀드려서 영상의 색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오토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을 켜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왼쪽에 저의 기준은 오른쪽에 노란색 전구색 불빛이 나도록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토로 했을 때, 특히 이렇게 창이 한쪽에 크게 빛이 들어올 때, 태양광이 들어올 때는 지속적으로 화면의 색감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한번 바로 꺼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의도한 만큼 밝기가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채광창이 크고 채광창을 통해서 태양광 또는 다른 불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할 때 화면 영상의 색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토 세팅보다는 여기 보시는 다른 세팅으로 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ATW 같은 경우는
자, 인도는 실내 모드입니다. 실내 조명이 형광등색이 좀 진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켈빈 값으로는 4000값 안팎일 겁니다. 아웃도어는 5600값 안팎일 거고요. 다음은 원푸시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에 원푸시 값으로 많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푸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서 계셔서 활동하시는 그 자리 그대로 스티로폴을 위치합니다. 그리고 줌을 최대한 당겨서 해당 위치에 스티로폴이 가득 차게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맞아졌다 했을 때 지금부터 원푸시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원푸시로 넘어가고 화면 위치한 걸 확인한 다음에 원푸시 트리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현장 색상에 가장 적합한 그 값으로 색상 값이 고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푸시를 했는데도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매뉴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R 게인과 블루 게인 값을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색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 게인을 올릴수록 영상이 붉은기가 높아지고요. 블루 게인을 높일수록 영상이 점점 파란색이 짙어집니다. 저희는 지금 정도 세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푸시를 하고도 나는 지금 매뉴얼 느낌으로 한 번 더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 다음과 같이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원푸시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매뉴얼 값에 저장됩니다. 원푸시로 맞춘 이후에 매뉴얼로 넘어가셔서 그 값에서 상하로 조금씩 조정하시면 원하는 색감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펜틸드 줌인데요. 펜틸드 줌은 잠시 넘어가고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감소 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영상의 자글자글한 노이즈 값을 조금 더 카메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5%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영상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대신 약간의 자글자글한 느낌이 영상에서 의식하면 확인될 수 있고요. 물론 조도가 어두운 곳에서는 노이즈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느낌으로 노이즈가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디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디엄으로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노이즈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이입니다. 하이로 했을 때는 영상의 노이즈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대신 영상이 조금 더 많이 이런 샤프니스한 요 턱선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뭉개지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로우 정도로 세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츄에이션 채도입니다. 채도는 다음과 같이 0부터 10까지 있는데요. 0으로 했을 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값은 5이고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흑백 화면처럼 채도가 싹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올려보겠습니다. (6)로 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비비드한, 조금 더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음과 같이 10 정도로 갔을 땐 너무 색이 진하게 나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5 정도로 또는 6 정도로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트라스트 대비값입니다. 대비값 같은 경우는 영상 전체적으로 대비를 얼마나 적게 두느냐 많이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값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보통 2나 3, 1 사이로 많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0이나 4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샤프니스 값입니다. 샤프니스는 영상의 선명도를 보여주는 값인데요. 지금은 1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으로 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0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영상이 선명도가 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을 했을 때는 영상의 선명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영상의 영상미보다는 강의나 판서나 그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나 3 정도로 세팅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샤프니스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선명해지긴 하지만 영상 끝부분, 영상의 어떤 나눠지는 어떤 선 부분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미러와 플립 모드입니다. 미러 모드나 플립 모드는 PTZ 카메라를 뒤집어서 설치했을 때 활용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우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러 모드를 다시 끄겠습니다. 다음은 플립입니다. 플립은 상하 반전입니다. PTZ 카메라를 거꾸로 설치했을 때, 뒤집어서 설치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펜틸트 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펜틸트 줌 세팅은 프리셋을 불러올 때, 초기 세팅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펜틸트 슬로우를 온 해놓은 상태입니다. 켜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리모컨을 왼쪽 끝으로 눌러도 다음과 같이 아주 천천히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미세하게 세부적으로 PTZ 프리셋을 설정하실 때 좋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껐을 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좌우로 움직일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프리셋 스피드입니다. 프리셋 스피드 같은 경우는 프리셋을 전환할 때 그 전환되는 속도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화면이 1번 화면입니다. 자, 1번 화면에서 이번엔 2번 화면으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아주 느리게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값을 저희가 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20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전환이 아주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줌인 줌아웃만 했을 때는 전환했을 때 그런 효과가 많이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데요. 자, 이번엔 3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판에 붙여놓은 분필을 3번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3번에서 1번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TZ 카메라 헤드가 살짝 흔들릴 정도의 굉장한 빠른 속도로 화면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납품드리는 현장들이 학원, 교회이기 때문에 빠른 화면 전환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 또는 25, 50 정도로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 정도로 세팅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5보다는 빠르고 아까 보여드렸던 200보다는 좀 느린 모습. 3번에 했을 때 이 정도 스피드. 자, 1번으로 전환했을 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포커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보시면 오토포커스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오토포커스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판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오토포커스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토포커스로 되어 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동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초점이 계속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글씨가 약간 흐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많은 현장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로 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적인 촬영을 할 때는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뉴얼 포커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포커스 버튼을 누르셔서 대략적인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 초점이 맞아졌다 싶으면 매뉴얼 포커스 버튼을 누릅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과 같이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동했지만 계속해서 뒤쪽 판서에 초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앞뒤로 막 움직일 때 이때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매뉴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뉴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다음과 같이 인물이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동작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정한 초점용으로만 카메라가 초점을 잡기 때문에 앞에서 학생이 움직이거나 동선이 크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초점 영역이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매뉴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리모컨의 Far Near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하시면 됩니다. 자, Far 버튼을 이용하시면 좀 더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이 맞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앞에 가까이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멀리 갈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니어로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니어로 잡게 되면 초점 영역을 좀 더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PTZ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프리셋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셋이란 지정된 번호를 호출하면 해당 호출된 번호에서 지정된 화각, 지정된 줌 정도, 색감, 초점 영역, 밝기까지 저장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1번 값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값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1번이고요. 자, 제가 1번 값에 저장된 내용은 PTZ 카메라의 지금 현재 밝기, 그리고 색감, 그리고 지금 요 줌인, 줌아웃 정도, 좌우, 상하 좌우 화각, 초점 영역까지 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 프리셋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초점 영역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앞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동작을 취하더라도 제가 앞에 있는 저를 카메라가 초점을 잡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프리셋 1번이고요. 2번 값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값은 좀 더 넓혀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칠판 프레임이 다 보이게끔 해서 2번으로 이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프리셋을 저장할 때는 프리셋 버튼과 지정하고자 하는 번호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TZ 카메라가 파란불이 깜빡거리고요. 이때 이제 저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2번, 방금 설정한 2번을 또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이 동일하게 잘 저장이 되었고요. 제가 만약 2번에서 앞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뒤쪽에 초점 영역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셋 1번을 기준으로 2번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설정을 제대로 잘 맞춰 놓으신다면 그 다음 번호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설정할 필요 없이 1번 기준으로 어떤 화각 정도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리셋을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리셋 버튼과 해당 번호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번 눌렀다가 동일하게 2번을 눌러도
PTZ 카메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2번이 지금 지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정도로 2번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프리셋 버튼과 2번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카메라가 파란불이 깜빡거립니다. 자, 1번 눌렀다가 2번 불러올 때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어떤 버튼을 별도로 동시에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지정한 번호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해당 번호로 프리셋이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은 비디오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 모드는 스탠다드 줌, 팀즈, NDI, 포트레이트가 있는데요. 다른 거를 쓸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스탠다드로 두고, 다음은 프리퀀시입니다. 비디오를 출력하는 주사율을 설명하는 건데요. 50, 59.94, 60Hz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60Hz로 쓰시면 되는데 가끔 영상을 받는 캡처나 스위처에 따라서 50 또는 59.94만 지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프리퀀시를 맞춰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졸루션,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다음과 같이 2160 60p, 4K 60p, 2160 30p, 4K 30p, 1080 60p, FHD 60p, 1080 30p, FHD 30p, 다음은 1080i 60, 그리고 720p 60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4K 60, 이 카메라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도 값에 따라서 캡처보드나 스위처가 제품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해상도 값을 확인하셔서 스위처나 캡처보드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해상도를 스위처나 캡처보드가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4K 60까지 출력받을 수 있는 캡처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4K 60 해상도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값입니다. PTZ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랜선을 이용해서도 영상을 송출하거나 또는 PTZ 컨트롤러와 연동해서 조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DHCP, 무작위 IP 값이 아닌 스태틱 IP, 설정된 IP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해당 주소로만 PTZ 카메라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드리는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PTZ 같은 경우는 192, 168, 106.9 하나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고요. 게이트웨이는 192, 168, 106.100입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와 IP 주소를 개별로 설정해 놓으면 PTZ 카메라를 웹 UI를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고 웹 UI에서만 가능한 세팅 등을 할 수가 있으며 또는 PTZ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PTZ 카메라가 옆에 있지 않고도 또는 이런 리모컨으로 조작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드밴스드 세팅입니다. 이거는 PTZ 카메라를 통해서 오디오로 수신할 때 마이크 타입으로 라인을 받을 거냐 아니면 라인 타입으로 받을 거냐 또 음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PTZ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영상 위주로만 사용하시고 음성은 별도 믹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이 있다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PTZ 카메라의 조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리얼 포트 RS232, RS422 등을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한데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비스카, 펠코-D, 펠코-P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펠코-D가 아닌 비스카 방식으로 많이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비스카 방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카메라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펠코-D 기능을 이용하시면 카메라 번호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비스카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납품드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살짝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우드 레이트입니다. 이거는 펠코-D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실 때 조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래킹 모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버 PTZ 카메라는 저희가 납품해드린 모든 카메라 중에 트래킹 기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 기능을 ON을 해서 트래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앙 추적 기능으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웹 UI를 통해서
중앙 추적이 아닌 좌우측 기준으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오토 트래킹 모드 버튼이 이렇게 따로 개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오프만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저를 추적하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셀렉트입니다. 시스템에서 카메라 셀렉트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에도 1번, 2번, 3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리모컨으로 동일한 에버 PTZ 카메라를 1번부터 2번, 3번 세 대의 카메라까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2번을 눌러서 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조작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셀렉트를 2번을 눌러주시고 2번에서 조작이 되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셀렉트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조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터스 OSD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줌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지금 프리셋 1번을 눌렀을 때 콜 프리셋 1번 샵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3번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프리셋을 누르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번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리셋 버튼과 2번을 누르면 자 캔슬 프리셋 2번 그러면 자 1번을 눌렀다가 2번을 눌렀을 때 상태에 다음과 같이 unused preset 샵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값이 비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보면 save preset 2번 자 이렇게 되면 1번 눌렀다가 2번으로 전환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상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세팅에만 조금 필요한 정도고요. 이 상태가 반드시 안 뜨더라도 프리셋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에서 스테이터스 OS를 다시 꺼보고 다음은 언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랭귀지 기능인데요. 에버 PTZ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영어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탈리 기능입니다. 탈리는 PTZ 카메라 위쪽에 탈리 등이 있습니다. 이 탈리 등 상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켜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이 PTZ 카메라의 어떤 기본 맥 주소라든지 설명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토리 디폴트는 초기화, 어카운트 디폴트는 계정 초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에버 카메라의 웹 UI 접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버 카메라의 웹 UI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에버 카메라의 IP 주소를 저희가 입력했고요. PC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본 게이트웨이를 이 에버 카메라와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PC의 IP 주소는 다른 걸로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값을 치시고요. 아마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웹 UI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촬영한 화면보다 약간 영상이 딜레이 있게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화면이 캡처보드를 통해서 녹화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더 웹 UI로 넘어갔을 때는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영상이 살짝 버벅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UI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버벅임이 있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라이브 뷰, 카메라 세팅, 비디오, 오디오, 네트워크 트래킹 세팅, NDI 시스템 오디오, 여기서 하나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뷰입니다. 라이브 뷰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이제 최소 화면을 넘어가는 거고, 보시면 여기서 줌인, 줌아웃도 이렇게 라이브 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포커스 모드 같은 경우도 오토 포커스, 매뉴얼로 했을 때 포커스 나가는 거, 뭐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포커스 니어 리미트 같은 경우는 최소 1.5 기준으로 어떻게 포커스를 잡을 거냐, 난 0.3m도 잡겠다, 1m도 최소로 잡겠다, 이렇게 최소 포커스 라인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F 모드는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거, 아니면 AF 트리거 애프터 PTG, AF 트리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PTG를 설정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펜 스피드, 틸트 스피드입니다. 보시면 1로 해놨을 때는 옆으로 이동하는 게 다음과 같이 아주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24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윙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홈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자, 프리셋 설정했던 거를 불러오겠습니다. 3번 불러왔고요. 틸트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요 상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1부터 24까지가 있고, 펜이나 틸트 둘 다 중간값 안팎인 10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줌 스피드도 하이, 로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줌 스피드도 말 그대로 줌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할 거냐, 이렇게 세부 설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줌인데,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줌을 켰을 때는 1080p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래도 디지털 줌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줌 스피드를 좀 더 높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조명 한번 촬영해 보면, 네, 아무래도 디지털 줌 기능 켰을 땐 화면이 자글자글하게 열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줌을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 열화가 좀 덜하고 훨씬 카메라 자체 스펙에서 최대 줌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리셋 설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리셋 탭으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프리셋 탭에 보시면 비디오 프리즈 와일 프리셋,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카메라도 가끔 있는 기능인데, 프리셋 전환을 했을 때 그 화면이 전환하는 과정이 안 보이게끔 하는 세팅입니다. 자, 1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갑자기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프리즈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1번, 3번. 전환 과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프리즈 기능을 키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셋 정확도 기능입니다. 에버 PTG 같은 경우 출고 시 이게 체크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기능을 무조건 끄고 사용을 하게끔 세팅을 해드립니다. 이 기능을 켰을 때 오히려 카메라가 헤드가 한 번씩 더 움직이면서 틀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다수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켜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프리셋 스피드입니다. 프리셋 불러오는 속도인데, 지금 최대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는 천천히, 네, 이렇게 50 정도에 두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메라 세팅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리모컨으로 설명드렸다시피 풀 오토로 할 거냐,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매뉴얼, 밝기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요 세팅으로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프로그레스, 화이트 밸런스를 원푸시 세팅으로 잘 되어 있고요. 요 웹 UI에서도 요 셋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뭐 미러 모드라든지 플립, 상하 반전, 그러니까 거꾸로 설치했을 때
이런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이즈 필터 같은 경우도 끌 수도 있고 로우, 미드, 하이로 노이즈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필터가 하이로 갈수록 영상이 디테일한 부분이 좀 뭉그러지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출력인데요. 저희는 2160 60p로 지금 세팅을 하게끔 세팅을 해놨고, 다음 테마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트림 비디오 아웃풋인데, 이거는 랜으로 영상을 출력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세팅입니다. 보시면 DHCP ON, OFF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OFF로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ON을 해놨을 땐 이 카메라 IP 주소가 자동으로 잡히게끔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웹 UI도 들어와야 되고 연결을 했을 때 정해진 주소가 저희는 필요해서 이걸 오프한 상태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에도 나와 있듯이 이 IP 주소를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래쪽에 놓으시면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래킹 세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트래킹은 크게 프레젠터, 발표자 모드와 좋은 영역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제스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저희가 사용해 봤을 때 그렇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트래킹 세팅을 리모컨으로만 했을 때 상태를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래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만히 서 있음에도 카메라가 저를 추적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씩 줌인 줌아웃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강의장 같은 경우, 그럴 때 강의자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는 원하는 스케일대로 카메라가 나를 계속 추적할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학원 같은 현장에서는 보통 이 칠판 앞에서만 동선이 여기까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앞에 한 걸음 정도 안팎 정도만 강사분들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면 오히려 강의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토 줌과 오토 틸트를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프리셋 1번 기준으로 세팅이 되게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셋 1번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안에서 나는 움직이더라도 여기 안에서만 추적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추적될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줌인되거나 줌아웃 되거나 하지 않고 이 화면 그대로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 동선 안에서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셋 사이즈 조정 기능 중에서 어퍼바디와 풀바디가 있는데요. 풀바디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추적하게끔 세팅을 하는 거고, 어퍼바디는 상반신 위주로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퍼바디의 트래킹 영역도 오른쪽 위주로 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풀바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저를 추적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게끔, 제가 앞으로 이동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게끔 계속 추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어퍼바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느낌인데 상반신 위주로만 추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추적은 지금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서 있는데도 카메라가 저를 잡는 위치가 중앙에서 우측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보통은 오른손잡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렇게 판서를 하실 때, 오른손으로 판서를 하실 때 요 인물이 강사가 3분의 1 지점이 나오고 3분의 2 지점에서는 요 PPT 화면이라든지 비물 쏘는 화면이라든지 또는 전자칠판, 지금처럼 칠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세팅 중에 하나인 하이트, 높이 세팅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트 1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2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2로 변경했을 때는 헤드룸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게끔
그래서 정말 상반신만 이렇게 딱 나오게끔 어퍼바디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트래킹 센시티비티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로 저희는 최소 세팅으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걸 3까지 한번 올려보면 이게 추적 민감도입니다. 이 기능이 1이었을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추적되고 인물이 움직임이 조금 있더라도 추적이 고정된 상태에서 된다면 3까지 갔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트래킹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저를 잡기 위해서 몸 상체만 조금 흔들어도 이렇게 화면이 조금씩 빨리빨리 움직여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상체를 비틀어 보고 앞뒤로 조금씩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로 했을 때랑 1로 했을 때랑 추적하는 그런 감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로 했을 때 자, 3을 했을 때 네, 이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사 추적 기능을 찾으실 때 에버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타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영상 올린 시점까지는 그렇게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도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잘 받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맞게 니즈를 요청을 하면 개선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학원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능은 Time of Return to Tracking Point, 그러니까 트래킹 영역 안에서 사람이 사라졌을 때 몇 초 정도 지나야 그 1번 프리셋 1번 화면으로 돌아갈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번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오토 줌, 오토 틸트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앉아버리면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요. 정해진 시간이 딱 지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물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존 영역 트래킹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6번, 7번 화면을 세팅해 놨고요. 총 4개 영역까지 칠판 가로폭이 넓으면 그만큼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영역은 미리 저희가 세팅해 놓은 화면 밖으로 인물이 벗어날 때 다음 화면으로 자동으로 추적이 되게끔 하는 그런 세팅입니다. 판서 추적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안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땐 다음과 같이 7번 영역으로 자동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번에서 지금 7번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6번 영역에서 인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7번 영역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에서 6번을 넘어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기능 같은 경우는 판서를 좀 길게 많이 활용하실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에버 TR315, TR335 PTZ 카메라의 매뉴얼 설명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